기대치가 좀 네. 이제 별로 없거든요, 자동차. 방송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우리가 방송 전부터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아침에 뭐 전략이랑 같이 시장 얘기하는 것도 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이제 아침에 이제 유지용 파트장이 나랑 같이 오래 해왔으니까 사실 우리 하우스 뷰가 섹터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피곤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기대값이 내려가야 된다 계속 강조했는데 네. 오늘 그 남대종 의원을 뭐 자료를 코멘트를 안 했기 때문에 데려오기가 그랬는데 어제 삼성전자 한마디로 말하면 매출 전망 너네 잘못 봤어 얘기해버린 거죠. 그날 새벽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 좀 이따 나올 게 코스트 얘기가 또 나올 확률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니까. IT는 뭐 추후로 정리되면 할 거고 자동차는 이제 프리뷰 준비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자동차는 또 길게 보면 이제 공급망 이슈 좀 풀리면 네. 매출 가이던스가 나빠질 건 더 없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올해 연초부터 워낙 이제 낮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그치. 해왔었고 이거를 또 하회를 한 게 이제 2분기, 3분기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3분기의 공급차 이슈의 진앙지가 사실 말레이시아 지역이었는데 이제 후공정 이제 밸류체인 이것들이 조금 이제 개선되는 시그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인도의 이제 최대 자동차 그룹 마루티 수즈키가 생산 가이던스를 10월 달에 9월 달 대비해서 한 70% 정도 올렸어요. 월 생산이 10만 대인 이제 상황에서 지금 16에서 18만 대 정도로 이제 가이던스를 올려달라고 공급 업체들한테 이제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인도 시장에서도 주가에서는 이제 반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글로벌 확대 전개다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뭐 이제 가장 좀 그런 이제 구분응선은 좀 지나지 않았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뭐 엄청난 대악재로 인지를 하는 구간은 좀 이제 많이 마무리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저희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환율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180원까지 올라와 있고 2분기보다 분명히 막 매크로 환경 자체는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좀 더 안 좋게 본다거나 이럴 계획은 이제 그럴 지표를 좀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나물 보고만 갈 때도 있지만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그게 얘기하다가 계단치부터 얘기하다가 서로 그랬는데 수비 바람에 수비 막 비바람이 불 때는 대책이 없는 거지 같이. 대책이 없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잘 골라내야 되는데 분명히 유중 연구원 말한 것처럼 자동차는 공급망 이슈가 좀 풀리면 제일 중요한 매출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쪽이 오버 서플라이 쪽으로 가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에 오버 서플라이 이슈가 이제 어제 마이크론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근데 이제 자동차는 또 오히려 풀리는 과정이니까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반도체를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같이 수출주기 때문에 두드려 맞을 때 같이 두드려 맞을 거거든 더. 그런 날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고. 근데 또 이럴 때 뭘 공부해 두셔야 되냐면 오늘 사실 뭐 금리 얘기를 좀 할까 이런 거 하는데 다 치웠어요 제가. 왜냐면 그거 뭐 사후적으로 뭐 그러니까 코스트예요. 다 지금 코스트가 올라오니까 이 코스트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저는 뭐 이걸 테이퍼링이 뭐니 온갖 단어를 쓰지만 뭐 주식쟁이가 뭐 기업 실적의 함수라고 봤을 때 기대값의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를 그런 시각에서 기대값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저는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흐름이 바뀐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내연기관차 시끄러워가지고 잘 못하겠더라고. 내가 좋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히 그 하이브리드의 추억?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요. 그래서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건 정말 많이 비싸져 있잖아요. 밸류로 보면. 예. 뭐 아크에서는 더 간다 하지만 난 잘 모르겠어요. 비싼 주식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국내에서 분명히 테슬라에 관련된 기업이 있다면 좋아질 건 분명한데 오늘 이 기업이 사실 오늘 장 막 흔들리는 날 이런 거 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화두가 됐던 기업이에요, 사실. 뭐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죠. 이제 MS 오토텍이라는 기업이 이제 원래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 산하에 있는 명신 산업이 이제 IPO를 해서 사실
엄청나게 모든 이게 자동차 섹터 내에서 필수적으로 보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지금 종목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료 화면이 안 네. 떠가지고 왜 그렇죠? 네, 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조화들 했는데 최근에 하여튼 뭐 블럭도 돌았었고. 그렇죠. 예. 이거 오버행 이슈가 너무 심했잖아요. 오버행 이슈가 이제 워낙 뭐 상장 전에 이제 참여했었던 FI들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액티브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사실 봐야 될 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회사 이제 탑라인 성장이 대체 이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이제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주시면 또 이제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기존에 단순히 이제 현대차 그룹 비중이 높았었던 그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랑은 또 약간 이제 다른 그런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이거 생각을 하니까 하고 뭐 있고요. 명신산업 이거 오늘 당장 사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업데이트를 시작하는 단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애날로.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떠들 때 그때 얘기할 게 아니라 미래가 좋아지는 건 확실한데 네, 지금 그러면 주가가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 이게 내가 좋은 주주가 될 기회를 줄 것이냐. 특히 오버행 이슈가 좀 사라져 준다면. 네. 그래서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리는 날 오늘은 네, 그 정도로 예. 보죠. 명산업 우선은 얘기 좀 이제 해주세요. 예. 그 자동차용 차체 부품을 하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도어 이제 주변 장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차 하단부에 있는 뭐 센터 플로어라든지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핫 스탬핑 공법을 활용을 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업체입니다. 핫 스탬핑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950도 정도의 고온에서 급속도로 냉각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강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경량화를 한 25% 정도 추진을 이제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체가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더 무겁습니다. 엔진이 보통 한 200kg 정도 되는데 배터리 무게가 이제 한 50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 업체는 경량화가 여전히 좀 필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량화 소재, 경량화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도래한 가운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출 구성을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으로 나가는 비중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 4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T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T사. 예 그렇게 좀 그 유명한 말씀드릴 T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건데 여기가 이제 한 55% 정도 매출액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비중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보통 10에서 20%이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수주를 하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뉴스가 나면서 주가가 하고 이런 형태가 이제 태반인데 사실 여기는 비중이 많죠. 예.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에는 이 수치가 조금 더 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요. 일단은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현대기아 국내 공장 생산량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빠지게 되는데요. 이 글로벌 T사 같은 경우에는 YY로 생산량은 이제 한 57% 정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을 감안하게 되면은 이제 3분기는 이제 믹스가 급속도로 상향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최근 이제 뉴스 플로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상해 공장이 있는데 9월 달에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2교대 가동을 하다가 풀 가동을 하면 이제 3교대 가동을 하는데요.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교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생산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회사의 궁극적인 가이던스가 그 전기차 업체에 이제 따르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생산량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공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본토로도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명신산업은 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는 이렇게 이제 미국이랑 이제 중국을 각각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4분기부터는 이제 미국 본토에서 증설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베를린 유럽 공장도 이제 증설이 있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은 그 두 개의 신공장 모두 다 연결돼서 가동을 하면서 이제 그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이 명신산업이 현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현대기아도 올해 4분기부터는 아까도 이제 본부장님이랑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4분기부터는 생산량 좀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연간으로 21년 대비 22년 봤을 때는 현대기아 그룹도 이제 생산량 자체는 최소 이제 15% 정도는 이제 플러스가 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3분기가 이제 가동률이 낮았으니까 2분기랑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 70% 정도가 생산량이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뭐 과한 추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공급을 하게 되면요, 내년에는 이제 외형 매출 사이즈가 올해 대비 한 30% 이상은 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마진 자체가 이제 로우 싱글 마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 싱글 마진이 나오는 비즈니스이고, 특히 현대차 그룹 향으로는 이제 2차 벤더 역할을 해요. 저희가 알고 계신 뭐 성우하이텍이나 이제 뭐 다른 이제 샤시 업체들 통해서 현대차 그룹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는 이제 직납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진이 좋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규모 경제 효과도 사실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마진이 살짝 좀 내려왔는데, 이거는 이제 미실현 이익이 좀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비용, 운반 비용이 최근에 좀 이제 코스트가 좀 증가를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감내 가능한 이제 정도였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쪽이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운송 비용과 관련된 비중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제 3분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6월부터 8월 달에 기존에 이제 비상장이었을 때 이제 투자를 했었던 기관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회수를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시 내용 보시면은 최근에 8월 달에 공시가 좀 많이 됐고요. 9월 달에 공시가 됐고요. 그래서 한 군데 뭐 두 자리에서 완전히 예, 이제 한 자릿수로 2%대로 줄었고요. 내려왔으니까 예. 뭐 굉장히 많이 준 것 같고, 거기가 많이 급하게 봤던 네, 걸로 네. 아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처럼 이제 구분 응선은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난 이런 거예요. 자동차는 이제 다음에 프리뷰 할 때 좀 말했으면 좋겠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번 실적 시즌이었으면 다음 주에 3단이 이제 시작하겠지만은 내년 기대값들을 좀 어떤 주가가 내려오면서 보통 애널리스트가 낮추잖아요. 후행하죠. 예. 뭐 이런 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올해 안 나왔다는 게 좀 약간 어쩌면 오히려 시장을 위를 막고 있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쵸. 이게 이렇게 말을 여러 군데서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네. 7, 8월 좀 낮춰줄 텐데 그때도 안 낮춰줬었고 오히려 더 올렸었고 내년까지 될 값들을. 네. 그러면 그때도 그냥 잘 넘어가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더 코스트가 더 올라오기 때문에 더 버티기 힘들다. 주가가 안 밀리니까 기대값도 안 낮추는 것도 그렇죠. 예, 그렇잖아. 그냥 버티고 예. 있는 거죠. 표현이 좀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서 같이 낮추겠구나. 뭐 이럴 때는 좀 조정이 격하거든요. 이럴 때는 예, 이게 좀 맞습니다. 단점.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신용들도 조심스럽지만 요만큼 줄었는데도 중소형주가 많이 흔들리는데 근데 그렇다고 중소형주가 다 묻어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선별 싸움에 들어가는 거지. 완전 이제는 몇몇 애들 내년 바라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은 더 몰려가지고 그건 버티는데, 그래서 막 달려갔던 것들이 최근에 좀 있었죠. 그 뭐 2차 소재도 있고 이제 관련 또 그거 너무 달려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달릴 것들을 찾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대응한다면 의외로 이런 종목은 또 잘 버틸 수도 있고. 네. 어제 흥미로운 게 미중 씨가 흔들릴 때 포드가 버텨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네. 그런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어떤 좀 그런 노출된 네. 것들이 좋은 네. 분위기고, 어젠가 우리가 어제 이런 말도 해요. 왜 요새 이렇게 아시겠지만 뭐
실적 시즌 끝나고 자료가 실적 시즌 자료들 내가 녹음 많이 안 했잖아요 이번에. 네. 종목 녹음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 보였거든.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막 종목 어제부터 했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댓글에 갑자기 왜 또 장미 빠지니까 종목 한뭐 받치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삭제해버렸는데 요새 그냥 그런 거 나오면 해버렸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럴 때부터 종목을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다가 아니라 잘 골라놔야죠. 지금부터 골라놓은 다음에 혹시 장이 많이 흔들리면 만세하고 그때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럴 때는 막 매크로 얘기만 해요. 이제 뭐 매크로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매크로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범위 내에 아직은 있는데 더 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몇 군데 기관에 저희는 3천 깨진다 했으니까 그 얘기 보내면 이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전화들 오는 거지 이제. 근데 3천 깨져도 안 빠질 종목들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잘못 지수와 별 상관없어요. 3천이 미리 빠져 있었던 것들. 네. 이것처럼 오버행 이슈가 있었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잘 봐두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뭐 의외로 그러니까 사야 될 때 팔고 보통 네. 팔아야 될 때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개인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댓글 보면서 한 6개월간 많이 깨달았는데 예.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줘야지 좋아하는구나. 근데 뭐 그 성격이 그것도 안 되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도 아마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쩌면 지금부터 한 3개월은 지금부터 한 10월은 종목만 골라놓는 시기 같고 잘 골라놓고 그 중에 혹시 기회 주면 그때 그걸 사야죠. 그때 그날 가서 어떻게 삽니까? 뭐 이격도로 사고 뭐 이런 건 쌀딱이 눈치들이고 그거는 지수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게 종목에 그러니까 좋은 거 이런 것들 성장성 확실히 보이는 것들 잘 골라놓으셨다가 사람들이 급해질 때 받아내면 그게 돈 버는 거겠죠. 아닐까요? 자동차는 근데 매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출 같아서 매출 계속 물어보는 건데 자동차는 공급망 이슈 좀 풀리면 매출 늘 거 아니에요? 지금 예전과 같이 이제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은 그냥 이제 바로 매출을 직결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환경이 워낙 이제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상반기에는 글로벌 3위를 했어요. 현대차 그룹이. 그치. 예, 폭스바겐 있는 다음입니다. 거지. 현대차가 좋은데 나도 제일 좋아.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너무 크잖아. 이거는 전체 한국의 수출과 같이 움직일 것 같고. 네. 지우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 전략하는 사람들은. 당신 나중에 하우스 전체를 아우를 때가 되면 이걸 같이 봐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새 또 많이 드는 게 제가 전에 계속 강조했던 게 올해 이후에 바라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낫다 얘기를 했다가 자동차가 더 빠졌다 얘기를 많이 하실 때 사실이더라고. 할 말 없는데 그런 거죠. 매출 쪽 사이드로 재고 사이클을 보면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나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야 여기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냥 요거 하나 더 녹음해놓고 매크로 얘기는 녹음은 좀 며칠 있다 하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해봤자 별로 뭐 어떤 사람이 이래서 이랬다 어떤 저래서 그랬다면 중요한 건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어제 반도체 가이던스였어요. 마이크론.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깨가지고 이제 하고 아침에도 남대조이랑 그 얘기 좀 계속했던 건데 아니 그냥 시장은 내년에 는다고 돼 있었는데 그냥 낮춰버려 10% 까진다고 얘기해버렸다니까 마이크론에서.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그건데 삼성전자, SK, 한이나 자꾸만 그걸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진짜 완전 서프라이즈 나왔었거든 어제 사실은. 어프라이즈 머티리얼스는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우리 자동차 장비주나 그렇죠. 마찬가지. 뭐냐면 캐파 증설이 이제 뭐 해서 사람들 막 오른다고 하지만 너무 이것도 많이들 한 것 같다. 오버 서프라이 때문에.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어제 딱 상방이 별로 없다. 딱 그래 얘기해 버리니까 어제 6% 이상 빠진. 근데 그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왜 했냐를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근에 강조해왔던 얘기가 좀 맞닿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종목별로 사야 될 것과 안 사야 될 것이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급자의 영역인데 중급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그래도 경험이 있고 데이터를 봐본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차트 보고서 그냥 선긋기 놀이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부터는 좀 종목 얘기를 좀 이럴 때 들어가야 돼가지고 들어갈 생각이니까. 근데 지금 빅테크 주식들을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
이 업체의 전방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빅테크에 속하게 되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주가 상황이 동행성을 좀 띌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예, 다른 이제 테크 주식들이랑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조금 이제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리 눌려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기 예. 때문에. 예. 아니, 다 같이 들여 맞을 거라니까. 아, 네. 다 들여 맞는데 내 말은 예, 예. 이미 두드려 맞았던 원인을 알고 있던 그렇죠. 회사들이 있느냐 중요한데 오늘 굉장히 뭐 이게 오늘 녹음 내가 하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아는 사람들은 딱 종목 얘기하면 오버행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블럭 돌아간 가격이 더 위에요. 네. 이거보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거 내려와 있는 애가 일단 매력적인 거고 밸류 뭐 PERC 23배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내년도 매출 앞으로 매출 성장 감안하면 이런 것들은 찬스니까 네, 그걸 알고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는 거고 오늘 뭐 같이 빠지겠지. 근데 뭐 선긋기 놀이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어디서 빠져서 손절매 가격 왔고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저 차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자꾸 이럴 때 뭐 손절매 라인 설정하고 이거 정말 무의미하고 정말 한심한 짓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기업 내용 이럴 때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좀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종목이어서 오늘 그냥 자료 쓴 김에 얘기한 거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잘 들어놓으시고 오늘부터 뭐 사자 이게 아니라 제발 그런 게 아니고 야 이게 이런 회사였구나 알아두시면 찬스가 오지 않을까. 이미 찬스일 수도 있고. 네. 봤을 때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